자, 최근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개인 SNS에서 썼던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인터넷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며칠째 떠들썩한데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냥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지극히 당연한 말 한마디를 했다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심각하죠. 맞는 말을 소신 있게 하는 사람들이 온갖 구색을 갖다 붙여가면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고 피곤한 비판, 무한한 논쟁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최근에 정용진 부회장이 이렇게 빨간색이 강조되어 있는 어떤 상품에 관련된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제 한마디 유머를 했던 겁니다. 농담을 했던 거예요. 뭔가 공산당 같은 느낌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의 어떤 밈을 한번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볍게 한마디 툭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정용진 부회장이 저 말 한마디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안타깝게도 친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들이라든지 대표적으로 클리앙 같은 곳에서는 즉시 악담과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뭐 재벌 수준이 부끄럽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공산당이 싫다고 한마디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수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국민 여론 의식 수준이 부끄러운 것 아닌가요? 심지어 클리앙에서는 이마트 신세계 불매 운동을 벌여야 된다라느니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둥 악담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못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국민과 기업인들을 살찌워주고 키워주는데 국민과 기업들을 살찌워주고 키워주는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는 한 개인의 SNS 발언이나 기업가들을 탄압하는 데다가 그 공권력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맞아요. 똑같이 잘 드는 좋은 칼이 있어도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은 훌륭한 식칼이 되지만 반대로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해치는 나쁜 범죄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뉴스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 부회장과 생각이 다른 소비자들이 이마트에 반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이 모든 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한 개인이 공산당이 싫다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게 기울어 있는지 이해가 되죠. 그저 공산당이 싫다라고 개인 SNS에서 말 한마디 한 게 전부인 기업인에게 불매운동과 세무조사를 벌여야 된다라는 이 대한민국 한쪽 사람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언론이 이런 문제에서조차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몸을 사리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국민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또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명백히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사상과 여론에 대해서도 언론이 스스로 당연히 해야 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모두가 서로 눈치 보고 불편한 사회로 흘러가는 이 현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정용진 부회장이 이런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는 그래도 콩콩콩이라며 끝까지 이제 소신 발언을 견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콩이라는 표현은 공산당이 싫다라는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 그쪽 사람들이 말꼬리를 붙잡고 피곤하게 난리를 치니까 그래도 자기 할 말은 끝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태도를 그냥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은 또 이런 좋은 글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나는 초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콩이 상당히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콩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에둘러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과거 세대가 학교에서 배웠다던 그 국민교육 헌장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정용진 씨는 이렇게 반공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그냥 계속 견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기업들을 응원을 해주고 사소한 물건이라도 한 개 팔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신 발언,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상한 풍조가 몇 년째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친문, 친여당, 친좌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소신 발언과 개념 발언으로 칭찬을 받는 반면에 누군가 야권인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개인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즉시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하면서 몰매를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을 칭찬하고 민주당을 칭찬하면은 소신 발언과 개념 발언이 되고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당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권력도 국회 180석도 지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리스크도 자기들은 없는데 본인들이 하는 게 무슨 소신 발언입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아부를 하는 게 무슨 소신 발언이죠? 최근에서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론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이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그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소신 발언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익, 남들이 보내는 어떤 무언의 압력과 눈치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게 바로 소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 생활을 왜 했습니까?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호국요람이라는 간판 글자만 봐도 아직도 PTSD가 오는 사람인데 자, 대한민국은 공산당 때문에 해마다 국민들이 내는 막대한 세금과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도 나도 예전에 그랬고 또 혹시 지금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기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공산당과 공산주의 때문에 헌납하고 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세상 한켠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모든 공산주의, 공산국가들은 모두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풍요를 약속하면서 계급도 빈부도 없는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떠들어댔지만 그거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극소수 공산당 지도부와 정치인들을 제외한 99.9%의 모든 인류와 인민들을 처절한 가난과 고통, 배고픔과 인권 유린과 권력과 계급 만능주의의 현실로 내몰았습니다. 자연보다도 훨씬 혹독하고 차디찬 위계 질서의 세상, 약육강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 그 룰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법과 규칙은 허울뿐이고 만인의 위에 공산당이 또아리를 들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죠. 생각의 차이라고 존중하고 말고 이렇게 아니한 소리, 헛소리를 할 문제가 아니라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국가 근본 이념 사상과 안 맞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공산주의자라면 머리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물론 맥락상으로는 좋은 뜻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좀 더 달라졌다라는 거죠.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어렸을 때부터도 단 한순간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좌파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현명한 사람들이 체험하고 알려주고 겪어줬던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는 공산주의와 좌파 사상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현실을 무시하고 달콤한 이론과 이상에 심취한 나라들과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온몸으로 뼛속 깊이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정용진 부회장은 몇 달 전에도 SNS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재료가 되는 생선이나 바닷가재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인사말을 한마디 썼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문재인이가 어떤 배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비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친여 성향의 지지자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뭐가 고맙다라는 건지 말입니다. 뭐 그쪽 사람들이야 꿈보다 해몽을 또 막 갖다 붙이겠죠. 자, 그때도 친여 성향의 지지자들은 지금과 똑같은 극성스러운 반응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분노한다, 화가 난다,
부들부들 떨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그때도 정확히 오늘날과 지금 똑같이 떠들어 댔습니다. 자,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쯤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경계의식을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런 사람들과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면서 이 위태로운 나라, 살얼음판 같은 국가 운명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생각의 차이니 다양성이니 하는 말로 포장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한참 전에 넘어섰다고 봐야 되겠죠.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트롤 짓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은 저 사람들이 내리는데 우리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함께 끌려가서 연대 책임을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정치 영상을 찍다 보면은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할 때도 있는데, 물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머리에 뿔이 나고 감정적인 사람, 못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의 변질된 중우 정치를 우리 공동체가 한번 안이한 생각으로 잘못 방치해뒀다가는 가까운 훗날에 정말 상상도 못할 대가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제발 좀 정신을 차려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좌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는 그 어떤 전현직 정치인들, 기업인들, 유튜버들, 논객들 그 누구 중에서도 최소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극우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러시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극우가 있다고요?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극우가 없어요. 아무리 심각하고 못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도 그들 중에서 오늘날 대개문들보다 더 위험한 중우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우파 중에는 그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부모님 그늘 밑에서 달콤한 이런 선동만 보고 자라면서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월급을 줘본 적도 없는 20대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직원들의 삶까지 건사해야 되는 그런 고된 삶의 무게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20대의 나이에 좌파 사상에 빠지는 거는 제가 많은 부분을 허용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이후로 이미 정치 사상적으로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독트린들의 한계를 목격을 했고 이념과 피시주의적인 경제정책의 문제점, 포퓰리즘의 한계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한 애늙은이가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기는 힘들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편적으로 지극히 사고방식이 어릴 수밖에 없죠. 미디어와 정교조 세대교육에 당하기가 쉽죠. 물론 우리 얼음사이다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예외지만 말이죠. 자, 그러나 최소한 나이대가 30줄 40대가 된다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4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달콤한 이상론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사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